과부 자식이 붙었을 리 없지. 사람들이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과부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4살 오빠가 3살 동생에게 매일 밤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딸이 왜 서당 대신 장터를 선택했는지 21년 후 급제 방문함. 김민준. 그 이름을 본 순간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보따리 하나로 시작된 기적. 그 진실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30 초반의 옥부는 남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디찬 흙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옥부는 눈물을 삼켰지요. 뒤에서는 4살 난 아들 민준이가 3살 난 동생 민주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지요. 이제 이 집안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4식구가 살던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민준이와 민주는 엄마 품에 파고들었지요. 엄마, 무서워. 민주가 엄마 치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옥분의 가슴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이 보였고 장독대엔 된장 항아리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두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요. 남은 쌀로 떡을 쪄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옥분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떡 만드는 법이 떠올랐습니다. 시루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지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뭐해? 떡 만드는 거야. 옥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걸 팔아서 우리 밥 먹고 살 거란다. 민준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뭔가 달라진 걸 느낀 듯 했지요. 해가 떠오를 무렵 옥부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동생 손 꼭 잡고 있어. 옥부는 민주를 등에 업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지요. 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요. 과부가 장사를 나서네. 저러다 애들은 누가 키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옥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떡 사세요. 갓 쪄낸 떡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엄마 등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떡 하나 주시오. 옥부는 반가운 마음에 떡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옥부는 떡을 반도 팔지 못했지요. 하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지요. 엄마, 나 엄마 도와줄게. 옥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기특하구나. 그날 밤 옥부는 다짐했지요. 이 아이들만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던 겁니다. 옥분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옥분의 하루는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시루에 앉히는 손길은 이제 익숙해졌지요. 떡이 익어가는 동안 옥부는 민준이와 민주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민주야, 일어나야지.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아직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지요. 엄마, 졸려. 조금만 참아라, 우리 딸. 옥부는 민주의 옷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스스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엄마, 내가 동생 손잡을게. 내 살배기 아들의 말에 옥분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떡을 보자기에 싸서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옥분은 민주를 등에 업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치마를 잡고 걸었지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세 식구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옥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장터에 도착하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떡 사세요. 갓 쪄낸 떡입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엄마 등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민준이는 엄마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떡 사세요. 어린아이의 귀여운 목소리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저 꼬마 보게 기특도 하지. 사람들은 옥분 모자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모두가 따뜻한 시선만은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애들 끌고 나와서 저러니 남편도 없이 어찌 살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옥부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면 민준이는 배가 고팠지요. 엄마, 배고파? 옥부는 보따리에서 떡 한 조각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민준아, 동생이랑 나눠 먹어라. 민준이는 떡을 반으로 나눠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민주야, 먹어. 민주는 오빠가 준 떡을 받아 우물거렸습니다. 두 아이가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며 옥부는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이 아이들에게만은 배고픈 소리 안 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옥분 자신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면 장터는 한산해졌습니다. 옥부는 남은 떡을 챙기고 보따리를 쌌지요. 엄마, 나 걸을 수 있어. 민주가 제 발로 걷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주 많이 컸구나. 옥부는 민주를 내려주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고됐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옆에 있어 옥부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옥부는 허름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동생 좀 봐줘라. 응, 엄마. 민준이는 민주와 함께 마루에 앉아 놀았습니다. 민주야, 오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응, 오빠. 두 남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요.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아이들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저녁을 먹고 나면 옥부는 두 아이를 재웠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줘. 민주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옥부는 아이들을 양옆에 눕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말이야.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너희들만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마. 그렇게 옥분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면 또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는 세 식구의 삶은 그렇게 이어졌지요. 옥분이 장사를 시작한 지 2해가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6살이 되었고 민주는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장터로 가는 길에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안에서는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지연왕, 우주홍왕. 민준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서당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엄마, 저기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옥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거란다. 글 공부가 뭐야?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글을 한자도 모르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옥분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민준이는 여전히 서당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옥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옥분은 말이 없었지요. 민주가 엄마 등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옥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후 옥분은 홀로 앉아 있었지요.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르지만 이 아이들만은 달라야 한다. 옥분은 그날 밤 결심했지요. 민준이를 서당에 보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서당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였지요. 옥분은 떡을 더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벽은 더 일찍 일어나고 밤은 더 늦게 자기 시작했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떡을 더 많이 만들어? 그냥 많이 팔고 싶어서 그래. 옥분은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요. 기대를 주었다가 실망시킬까 두려웠던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푼푼이 모은 돈을 베갯니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은 용기를 내어 서당 훈장을 찾아갔지요. 훈장님, 제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싶습니다. 훈장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과부가 무슨 돈으로 아이를 서당에 보낸단 말이오? 옥분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지요. 이만큼 모았습니다. 훈장은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세어보았습니다. 한 해치는 되겠구먼. 감사합니다, 훈장님. 옥분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집으로 돌아와 옥분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민준이가 다가왔지요. 응, 엄마. 너 서당 가고 싶다고 했지?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나 서당 갈 수 있어? 그래, 내일부터 가거라. 민준이는 기쁨에 엄마를 껴안았지요. 엄마, 고마워. 옥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응, 나 열심히 할게. 민주가 옆에서 물었지요. 나도 가. 옥부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민주는 조금 더 크면 보내줄게.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서당에 보낼 형편은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옥부는 민준이의 옷을 정성껏 기웠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사람 구실을 해야 한다. 옥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요. 비록 자신은 그를 모르지만 아들만은 다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지요. 민주는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훈장님, 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옥부는 또다시 깊이 절을 올렸지요. 민준이는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서당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잘 될 거야. 우리 민준이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옥분의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옥분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을 찌고 민준이를 서당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준아, 열심히 배우고 있거라. 응, 엄마. 민준이는 신이 나서 서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옥부는 민주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엄마 옆에 앉아 심심해했지요. 엄마, 오빠는 언제 와?
저녁 때 되면 온단다. 민주는 알겠다는 듯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옥부는 서둘러 장사를 마쳤지요. 서당 앞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달려와 엄마를 안았지요. 오늘 뭐 배웠니? 옥분이 물었습니다. 천자문 배웠어. 천지현황, 우주홍황. 민준이는 신나게 외웠지요. 옥분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아들이 기뻐하니 덩달아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는 계속 배운 것을 이야기했지요. 엄마, 훈장님이 나 칭찬했어. 그래, 우리 민준이 똑똑하구나. 민준은 오빠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서당이 재미있어? 응, 진짜 재미있어. 집에 도착하면 저녁을 먹고 나서 민준이는 복습을 했지요. 옥부는 글을 알지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천지현황. 민준이가 소리내어 읽었지요. 민주는 오빠 옆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는 동생에게 설명했지요. 하늘 천, 땅지래. 하늘과 땅이 검고 누렇다는 뜻이야. 민주는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오빠 똑똑하다. 민준이는 우쭐해하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흘렀지요. 민준이는 이제 천자문을 모두 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저녁이면 항상 민주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민주야, 오늘은 이런 글자를 배웠어. 민준이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지요. 이게 사람이냐? 민주는 오빠가 그린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오빠, 이렇게? 응, 잘했어. 두 남매는 그렇게 함께 공부했지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렇게 서로 돕는구나.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지요. 엄마, 훈장님이 내가 글을 빨리 깨친다고 했어. 그래, 자랑스럽구나. 옥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민주가 조용히 있었지요. 민주도 서당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민준이는 동생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민주야, 내가 배운 거 다 가르쳐 줄게. 진짜? 민주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응, 오빠가 선생님 해줄게. 그날부터 민준이는 매일 밤 민주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하늘천이야. 따라 써봐. 민주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지요. 오빠, 이렇게? 응, 잘했어. 우리 민주 똑똑해. 민준이는 동생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옥부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지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구나.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서당에서 배우고 민주는 오빠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주가 옥분에게 물었지요. 엄마, 나도 서당 갈 수 있어? 옥분은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오빠가 가르쳐 주잖니. 응, 오빠가 잘 가르쳐 줘. 민주는 아쉬워하지 않았지요. 오빠가 있어서 행복했던 겁니다. 민준이는 동생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잘 배워서 민주한테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오빠와 동생은 함께 자랐지요. 밤이면 옥부는 두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거야. 옥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피어올랐지요. 비록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날로 실력이 늘었고 민주도 오빠를 따라 배워갔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옥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집에 돌아오면 민준이는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오늘 배운 거 가르쳐 줄게. 민주는 오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뭐 배웠어? 민준이는 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민주는 오빠가 읽는 소리를 따라했습니다. 하기시습지. 잘했어. 이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뜻이야. 민준이가 설명해 주었지요. 민주는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다시 따라 읽었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옥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저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구나. 날이 갈수록 민주는 오빠가 가르쳐준 글을 더 많이 외웠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민주가 글자를 읽었지요. 장터 입구에 붙어 있는 방문을 보고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쌀자 있어. 옥부는 깜짝 놀랐지요. 민주야, 내가 글자를 아니? 응, 오빠가 가르쳐줬어. 옥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모를 글자를 딸이 알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옥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동생을 잘 가르쳤구나.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지요. 당연하지. 민주는 내 동생인걸. 그날 밤 민준이는 민주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야, 이건 효도 효자야. 민주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따라 그렸지요. 오빠, 효도가 뭐야?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해. 민주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응, 나 엄마한테 잘할 거야. 두 아이는 그렇게 매일 밤 공부했지요. 민준이가 읽으면 민주가 따라 읽었습니다. 인지초 성본선, 인지초 성본선. 민주의 목소리가 오빠를 따라 울려 퍼졌지요. 어느 날 훈장이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도 글을 안다면서? 네, 제가 가르쳤습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말했지요. 내가 착한 아이로구나. 동생을 잘 돌보는 것이 효도니라. 민준이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야, 훈장님이 내 이야기 들으셨대. 정말? 훈장님이 날 아셔? 응, 내가 글을 잘한다고 하셨어. 민주는 뿌듯해했지요. 옥부는 두 아이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끼는 남매가 또 있을까? 밤이 깊어도 두 아이는 함께 책을 읽었지요. 민준이의 목소리와 민주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던 겁니다. 민준이가 9살, 민주가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떡을 팔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가왔지요. 야, 저기 과부 자식들이다. 아빠도 없는 애들.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민주는 겁이 나서 오빠 뒤로 숨었지요. 민준이는 동생을 감싸며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과부 자식이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아이들이 비웃었지요. 민준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야.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리고 우리 집도 괜찮아. 우리 엄마가 떡 팔아서 우리 먹여 살리신다고. 그때 한 아이가 옥분을 향해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민준이가 재빨리 엄마 앞을 막아섰지요. 돌이 민준이의 손등에 맞았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요. 오빠.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울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민준이의 단호한 모습에 놀라 물러섰습니다. 흥, 뭐야. 아이들이 중얼거리며 돌아갔지요. 옥부는 급히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는 참았던 눈물이 글썽해졌지만 참았지요. 민주는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아프지?
조금 아파. 하지만 민주를 지켜야 했잖아. 민준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동생을 지키려 애쓰는 게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계속 민주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민주야,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응, 오빠.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혼자서 우리 둘 다 키우시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옥분에게 다가갔지요. 엄마, 왜 우리 민준아?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민주랑 엄마 지킬게.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민준아, 나 과거 시험 봐서 벼슬할 거야. 그래서 엄마랑 민주 편하게 살게 해줄 거야.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을 품에 안았지요. 고맙다, 민준아.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엄마는 충분하단다. 아니야, 나 꼭 성공할 거야. 민준이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그날 밤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민주도 옆에서 함께 공부했지요. 오빠, 나도 도와줄 거야. 응, 민주야.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옥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이 아이들은 분명 잘 될 거야. 날이 갈수록 민준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훈장은 민준이의 실력에 감탄했지요. 민준아, 너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게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훈장님이 내가 과거에 붙을 수 있을 거래. 옥분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똑똑하니까. 엄마, 내가 꼭 붙어서 엄마한테 좋은 집 사드릴게. 민준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족하단다. 하지만 민준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느 날 민준이와 민주는 장터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양반이 말을 타고 지나갔지요. 저분이 이 고을 수령님이시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민주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정말? 오빠가 수령님이 돼? 응, 그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할 거야. 민주는 오빠를 믿었습니다. 오빠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지요. 밤이 깊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요.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해요. 옥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오빠 옆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빠, 나도 열심히 할게. 그럼 오빠가 더 힘날 거야. 고마워, 민주야.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자랐지요. 민준이는 동생과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요. 옥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해낼 거야. 민준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어린 나이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가 12살, 민주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훈장이 옥분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어미, 민주도 서당에 보내시지 그러시오? 옥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형편이 어려워서 두 아이를 다 보내기가. 훈장은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동생에게 글을 가르친다던데 민주도 재주가 있는 모양이요. 옥부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집에 돌아와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민주야, 너도 서당에 가고 싶니?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엄마. 난 괜찮아. 왜? 너도 오빠처럼 배우고 싶지 않니? 민주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옥분의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민주야, 오빠는 공부해서 벼슬 해야 하잖아. 그럼 나는 엄마 도와야지.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옥분과 함께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지요. 떡을 파는 법을 배우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갓 쪄낸 떡입니다. 민주의 밝은 목소리에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췄지요. 저 아이 보게 참 영리하네. 과부딸이 저렇게 씩씩하다니. 사람들은 민주를 귀여워했습니다. 민주는 손님들에게 떡을 권하고 돈을 받는 일을 배웠지요. 옥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주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 엄마가 힘이 난다. 당연하지,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민주는 환하게 웃었지요. 저녁이 되면 민주는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지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 엄마. 나 힘세. 민주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준이가 서당에서 돌아왔지요. 민주야, 오늘도 엄마 도왔어? 응, 오빠. 떡 많이 팔았어. 민준이는 동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고생했어, 민주야. 오빠야말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두 남매는 서로를 걱정했지요. 민준이는 여전히 밤마다 민주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야, 오늘은 맹자를 배웠어. 맹자가 뭐야? 옛날 성인의 가르침이야. 들어볼래? 민주는 알겠다는 듯 했지요. 민준이가 읽어주는 글을 민주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인자무적. 인자무적? 무슨 뜻이야?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이야. 민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지요. 그럼 엄마가 인자무적이네. 엄마는 착하시니까. 민준이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제일 어진 분이지. 어느 날 장터에서 민주는 어려운 일을 당한 할머니를 도와주었지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주는 할머니의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말했지요. 참 착한 아이로구나. 내 어미가 잘 가르쳤구나. 민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분이 물었지요. 민주야, 서당 못 가서 속상하지 않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나는 지금이 좋아. 정말이니? 응. 오빠한테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엄마랑 장터 가는 것도 좋아. 옥부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주야. 엄마, 나는 오빠처럼 벼슬은 못해도 엄마 곁을 지킬 거야. 민주의 말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 옥분은 두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민주는 집안을 지키는구나. 두 아이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모두 소중했지요. 민준이는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민주는 엄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지요. 오빠 힘들면 말해. 내가 등 주물러 줄게. 고마워, 민주야. 너도 장터에서 힘들지? 괜찮아. 나는 재미있어.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응원했지요. 옥부는 그런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하구나. 민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지요. 엄마 곁에서 엄마를 돕는 것이 민주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도 민주의 몫이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성공하는 게 내 꿈이야. 민준이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지요. 민주야,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두 남매의 우애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민준이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제 소가 시험을 볼 만하다. 정말입니까, 훈장님? 민준이의 눈이 빛났지요.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게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옥분은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지요. 민준아, 시험 보러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붙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꼭 붙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옥부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가거라. 엄마가 응원한다. 민준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오빠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더 많이 도맡았지요. 오빠, 배고프지? 내가 죽 끓여줄게. 고마워, 민주야. 민준이는 동생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왔지요. 옥부는 민준이에게 새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옷 입고 가거라. 엄마가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민주는 오빠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지요. 오빠, 이거 길에서 배고프면 먹어. 주머니 안에는 민주가 만든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야, 고마워. 내가 꼭 합격해서 돌아올게. 응, 오빠. 잘 다녀와. 민준이는 집을 떠났지요. 옥분과 민주는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빠 잘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는 잘할 게다. 민준이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지요. 민주는 오빠가 없는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욱 씩씩하게 엄마를 도왔지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옥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주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요. 어느 날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주야. 민준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뛰어나갔지요. 민준아, 오빠. 민준이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주야. 제가 합격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합격했니? 네, 어머니. 소가에 합격했습니다. 민주도 오빠를 안았지요. 오빠, 축하해. 난 오빠가 꼭 붙을 줄 알았어. 그날 밤 옥부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라. 어머니, 민주야. 이 모든 게 다 어머니와 민주 덕분입니다. 민준이는 깊이 절을 올렸지요. 오빠, 이제 다음 시험도 봐야 하지? 민주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대가를 준비해야 해. 민준이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빠, 나도 더 열심히 엄마 도울게. 오빠는 공부만 해. 고마워, 민주야. 내가 꼭 성공해서 너희를 편하게 해줄게.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니 엄마는 더 바랄 게 없구나. 민준이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지요. 이번에는 대가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엄마를 도우며 집안을 지켰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민주에게 말했지요. 민주야, 나는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민준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지요. 민주야,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꼭 보답할게. 오빠가 성공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두 남매의 대화를 듣던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참 착하구나. 민준이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민주에게 여전히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야, 오늘은 이런 글을 배웠어. 오빠, 그게 무슨 뜻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과 다름없었지요. 비록 민준이는 학문의 길을 가고 민주는 집안을 지키는 길을 갔지만 둘 사이의 우애는 변함없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지요. 민주야, 너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민준이가 미안해하자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내 선택이 좋아. 후회 없어. 정말이니? 응. 오빠가 성공하면 나도 기쁜걸. 그게 내 꿈이야. 민준이는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동생이 있으니. 두 남매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요. 갈라진 길이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였던 겁니다. 민준이가 21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대과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요. 옥분과 민주는 매일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빠 곧 돌아올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했을 게다. 어느 날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급제자 명단이 적힌 방이었지요. 사람들이 방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을에서도 급제자가 나왔다던데? 옥분과 민주도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누군가 말했습니다. 과부 자식이 붙었을 리 없지. 떡장수 돈으로 어떻게 과거를.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방문을 살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한 글자, 두 글자. 제발, 제발 오빠 이름이. 그때 민주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머니, 오빠 이름이 있어요. 옥분이 달려왔습니다. 정말이니? 네. 김민준, 여기 있어요. 옥분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해냈구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지요. 세상에, 정말 붙었네. 과부 떡장수 아들이 문과 급제라니. 저 어미가 얼마나 고생했겠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빠가 곧 돌아올 거예요. 며칠 후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관복을 입고 말을 탄 모습이었지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아이들까지 뛰어나왔지요. 저기 온다. 우리 고을의 급제자가 온다. 민준이는 말에서 내려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옥분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지요. 민준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민주도 다가와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민주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그 순간 예전에 옥분을 비웃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급제자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뢰를 많이. 옥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민주에게 다가왔지요.
민주야, 나 한양에서 벼슬을 하게 됐어. 정말? 오빠 대단해. 민주야, 나랑 같이 한양 가자.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 나는 여기서 엄마 모셔야지. 민준이는 알겠다는 듯 했지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민주답네. 오빠는 훌륭한 관리가 돼. 나는 여기서 엄마 잘 모실게. 민준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주야, 내가 돈 보내줄 테니 어머니 편하게 모셔. 응, 오빠. 걱정 마. 다음 날 민준이는 옥분을 모시고 새 집을 보러 갔지요. 어머니, 이제 이 허름한 집에서 나가셔야죠. 민준아, 나는 이 집이 좋단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제 효도 받아주세요.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민주가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떡 장사 안 하셔도 돼요. 옥부는 빈 보따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보따리로 너희를 키웠는데,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퍼졌지요. 떡장수 옥분이가 이제 양반 어머니가 됐대. 과부 몸으로 자식 키워 급제시켰으니 대단하지. 저런 어미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만.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민준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옥분과 민주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주야.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민준아, 몸 건강히 지내거라. 민주가 오빠에게 말했지요. 오빠, 백성들을 위해 좋은 관리가 돼. 그럴게, 민주야. 너도 어머니 잘 모셔. 당연하지. 민준이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민준이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와 민주 덕분이야. 한양에 도착한 민준이는 육조관리로 임명되었지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자네 집안이 어디인가? 과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동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급제하다니 대단하네. 민준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지요.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매달 고향에 돈을 보냈습니다. 편지도 함께 보냈지요. 어머니, 민주야.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그 편지를 읽고 옥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잘 지낸대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하고 있구나. 옥분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지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당당히 관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준이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어미를 잘 모시는 훌륭한 관리라네. 옥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내 아들, 내 딸. 둘 다 기특하구나. 민준이의 성공은 온 가족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벼슬이 아니었지요. 자식들이 서로를 아끼고 어머니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한양에서 이름난 관리가 되었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로 소문이 났지요. 어느 날 민준이는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옥분과 민주가 반갑게 맞이했지요. 민준아, 잘 왔다? 어머니, 민주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민준이는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준이가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또 높은 벼슬을 하게 됐구나. 옥부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몸은 괜찮니? 무리하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잘 지냈지.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민주는 환하게 웃었지요.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민주 덕분입니다. 옥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민주 덕분이라니? 민준이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주가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오빠, 무슨 소리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아니야, 민주야. 내가 서당에 가고 싶었을 텐데 참아줬잖아. 민준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내 선택이 좋았어. 민주는 진심으로 웃었지요. 옥부는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 다 기특하구나. 민준이가 계속 말했지요. 어머니, 저 혼자 출세한 게 아닙니다. 민주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알겠다는 듯 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둘 다 내 자랑이다. 민주가 말했지요. 어머니, 오빠가 성공한 게 제 꿈이었어요. 전 정말 행복해요. 민주야. 옥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민주를 따로 불렀지요. 민주야, 내가 한양에 집을 하나 마련했어. 그래, 오빠 집이? 아니, 내 집이야. 민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집?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진지하게 말했지요. 민주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잖아.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는 여기서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민주야,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오빠, 내 인생은 지금 이대로 좋아.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민준이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우리 남매잖아.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옥분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4살 때 말이다. 처음 장터에 나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어머니, 저도 기억나요. 민주를 등에 업고 가셨죠. 민주가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기억 안 나. 너무 어렸으니까. 옥부는 빛바랜 보따리를 꺼내왔습니다. 이 보따리로 너희를 키웠단다. 민준이와 민주는 그 보따리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지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했어. 옥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민주는 집안을 지켜주고 엄마는 너희 둘 다 자랑스럽단다. 민준이가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관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민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옥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그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구나.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주야. 다음에 또 내려올게요. 민준아, 건강 조심하거라. 민주가 오빠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지요. 오빠, 이거 가져가. 내가 만든 떡이야. 민준이는 주머니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나네. 그때도 내가 떡을 싸줬었지. 그때나 지금이나 오빠는 내 자랑이야. 민준이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민주야, 나는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오빠도 나한테 힘이 됐어. 우리 서로 의지하는 거지 뭐. 민준이는 말에 올라탔지요.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주에게 말했지요. 민주야, 내 오빠 훌륭하지? 내 어머니.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엄마는 너도 못지않게 대단하단다.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요? 전 그냥 엄마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옥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주야, 내가 있었기에 민준이가 공부할 수 있었고 엄마도 힘을 낼 수 있었단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어머니, 너희 둘은 엄마의 자랑이야. 둘 다 똑같이 소중하단다. 옥부는 딸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낡은 보따리를 꺼내 쓰다듬었지요.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떡을 쪄서 장터로 나가던 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민준이는 한양에서 백성을 위해 일하고 민주는 곁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다가와 어머니 곁에 앉았지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났단다. 힘드셨죠?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너희가 있었으니까.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민주야. 보따리는 낡았지만 옥분에게는 든든한 두 아이가 있었지요. 과부의 몸으로 시작한 떡 장사였지만 그 끝에는 훌륭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민주는 가족을 지켰지요. 옥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운 두 아이, 그들이 바로 옥분의 인생 전부였던 겁니다.